안녕하세요.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서 하나의 충격적인 분석이 리플 커뮤니티를 강타했습니다. 한 분석가가 AI 모델을 돌려 시뮬레이션한 결과 XRP 가격은 최소 $10,000, 많게는 $50,000까지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커뮤니티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숫자가 나왔다는 열광과 현실 감각 없는 망상이라는 비판이 뒤섞였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과격한 숫자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단정짓기보다 이 서사 안에 담긴 리플의 진짜 비전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런 숫자를 접할 때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성적인 투자 기준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XRP를 이미 보유했거나 비중 확대를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에서 그 기준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10,000에서 $50,000라는 숫자는 어떤 전제에서 나온 걸까요? 이 분석가는 전 세계의 거대한 자금 흐름, 예를 들어 스위프트 같은 국제 송금망, DTCC 같은 증권 결제 인프라, 그리고 금과 각국의 CBDC까지 싹 다 XRP 레저 위에서 돌아간다고 가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돈의 파이프라인 전체를 XRP가 감당한다는 상당히 극단적인 내러티브입니다. 이 분석가는 $10,000는 스위프트와 RWA 정도를 커버할 때의 가격이고 $50,000는 DTCC, 금, CBDC까지 합쳐 전 세계 돈을 모두 감당할 때의 가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AI는 어떤 방식으로 이 숫자를 도출했을까요? 흐름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수십조 달러가 오가는 엄청난 트래픽을 XRP 레저 한 곳에서 처리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혼잡 없이 돌아가려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즉 토큰, 유통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최소 자본치를 추정하게 됩니다.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면 토큰 하나가 하루에 수십 번씩 돌아야 하니 네트워크가 터진다는 논리죠. 몇 가지 가정을 넣고 AI에게 질문을 던지자 대략 $10,000에서 $50,000 구간이 필요하다는 답이 제시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서사가 말해주는 리플이 노리는 진짜 판의 크기입니다. 리플이 이야기하는 타깃은 애초부터 작은 송금 앱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위프트가 담당하던 국제은행 간 결제, 나중에는 CBDC, RWA, 국채 같은 전통 금융의 핵심 인프라 전체 트래픽 규모를 가정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히든로드, G트레ዥ리 같은 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단순 XRP 가격 펌핑용이 아니라 아예 전통 금융의 배관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XRP에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런 수십조 달러 시장의 일부를 먹는 게임에 베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과격한 서사의 논리적 비약 지점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두가 XRP 레저로 온다는 극단적인 전제입니다. 현실에서는 서로 다른 체인 기존 인프라, 각국 중앙은행의 독자 시스템 등이 섞여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트래픽을 감당하는 방법은 가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이어 2, 사이드 체인, 샤딩 등 기술적 옵션이 많죠. 트래픽이 크니 토큰 가격도 말도 안 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단순화된 기계적 계산에 가깝습니다. 이런 전제들이 한꺼번에 깔리기 때문에 판의 크기는 상상할 수 있지만 가격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에는 너무 많은 가정이 꼬여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서사를 접했을 때 우리는 판의 크기만 따로 떼어내는 이성적인 필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리플이 노리는 시장이 최소 수십조 달러 규모라는 감각을 얻었다면 여기서 현실적인 비중을 대입해보는 겁니다. 이 가운데 5%에서 10% 정도만 XRP 레저가 처리해도 지금보다 몇 배는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 버전을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리플이 큰 판을 노린다는 사실은 분명히 투자에 도움이 되는 재료이지만 그 위에 붙어 있는 $10,000, $50,000 같은 숫자는 내 의사결정 테이블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런 과격한 숫자는 머리보다는 가슴을 자극하여 뇌동매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XRP에 $10,000를 곱하는 순간 우리는 이 근처라도 가면 인생 끝난다는 심리적 보상 욕구에 사로잡히죠. 하지만 목표를 $10로 두고 투자하는 사람은 $3, $5 구간에서 이미 분할 매도와 리밸런싱 전략을 짜게 됩니다. 반면 목표를 $10,000로 두면 $10, $20가 와도 아직 멀었다고 버티다가 결국 사이클 최고점 근처에서 크게 무너지는 패턴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목표 숫자가 바뀌었을 뿐인데 내 자산과 멘탈이 완전히 다른 궤도로 가버리는 겁니다. 과격한 숫자는 보너스 시나리오로 보고 내 인생 계획은 훨씬 보수적으로 짜두는 건강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사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단위입니다.
내 현금 흐름, 내 리스크 허용도, 내 시간 축 안에서 어디까지가 현실적인 베이스 시나리오인지를 먼저 정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운 좋게 $10,000 근처까지 갔을 때도 이건 내 인생의 덤으로 들어온 보너스라고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고, 설사 그 정도까지 못 갔더라도 내 기준 안에서 충분한 결실을 거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가능성도 막고 기회도 얻어낼 수 있는 이 현실 감각을 지키는 것이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